자, 지난 시간에 이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서 설명을 했어요. 맞나?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이 중화 반응 양적 관계 문제가 상당히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 양적 관계에 대해서만 살짝 복습하고 중화 적정을 바로 좀 설명을 할게요. 양적 관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식이 하나 있었죠.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인데 n m v는 n 프라임 n 프라임 v 프라임 이렇게 이제 식을 적었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요쪽을 이제 산, 이쪽을 이제 염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좌변은 산에 대한 식, 우변은 염기에 대한 식이라고 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화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화점이라는 것은 어떤 지점이야? 산을 이루는 수소이온과 맞나? 수소이온과 염기를 이루는 OH- 수산화이온의 양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양이 같아지는 지점 맞습니까?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딱 산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딱 이 개수가 똑같아지는 요 시점이 이제 용액의 액상이 어떻게 되죠? 중성이 됩니다. 맞죠? 얘네 둘의 이제 양이 같아진다. 또는 좀 러프하게 적으면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때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에 관한 식이거든요. 자,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요 n이 뭐죠? 기억나시는 분? 가스. 그렇지. 산의 가수예요. 산의 가수. 그래서 보통 이제 화학원에서 나오는 산 하면은 1가산 아니면 2가산입니다. 맞죠? 그래서 1 아니면 2가 들어가는 거야. 3가산도 있긴 하지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1가산이면 1, 2가산이면 2를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1가산의 종류, 2가산의 종류 몇 가지 알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HCl2 1가산, 그 다음에 H2SO4 황산이 2가산의 한 종류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M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몰 농도죠. 맞나? 얘는 산용액의 몰 농도야. 맞아? 몰 농도. 그러면 이 몰 농도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죠. 몰 농도는 뭐냐면 용액의 부피분해. 맞나? 이때 이 부피 단위가 뭐가 되죠? 리터야, 미리리터야? 리터죠. 맞지? 부피분해 용질의 몰수가 됩니다. 그렇죠? 용질의 몰수. 맞죠? 용질의 몰수. 얘가 이제 몰 됩니다. 그래서 몰 퍼 리터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 이 V가 뭐죠? 그렇지. 산의 부피입니다. 산의 부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구성을 딱 보면은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은 부피가 약분되죠. 맞지? 그러면 튀어나오는 게 뭐야? 용질의 몰수인 거예요. 맞나? 그냥 예를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HCl 용액이 있어. 얘가 뭐 3몰 농도의 이제 농도를 가진 용액이 있는데 이 친구를 100ml를 이용한다라고 해보자 말이야. 맞죠? 그러면 얘 3몰 농도 100ml 안에는 용질이라 하면 요 친구죠. 염화수소가 몇 개 들어있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몰 퍼 리터에 100ml면 이거는 몇 리터죠? 0.1리터야. 맞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돼? 리터가 약분돼서 0.3몰의 염화수소가 녹아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수 얼마야? HCl은 가수가 얼마죠? 1이야. 맞죠? 그럼 1을 딱 곱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H 플러스의 개수가 몇 개죠? H 플러스의 몰수라고 할까? 몰수는 몇 몰? 0.3몰이 되는 거죠. 맞나? 뭐 다른 게 있다면 H2SO4를 똑같이 3몰 농도 100ml라고 하면은
산몰농도의 0.1리터를 곱해서 0.3몰의 H2SO4가 녹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안에는 H가 몇 몰 녹아있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이가산이기 때문에 이 친구 1몰에는 H가 2몰 녹아있단 말이야. 맞죠? 2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가수까지 곱해줬을 때 H 플러스 수소이온의 몰수가 몇 몰 나오는 거예요? 0.6몰 나오는 거죠. 맞나? 가수까지 곱해줘야 수소이온의 몰수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해석되겠습니까? 그치? 그러면은 가수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하면은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산 용액에 녹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가 된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맞나?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의미로 요쪽도 어떻게 되냐면은 염기성 용액의 가수, 염기성 용액의 몰농도, 염기성 용액의 부피를 이렇게 곱하면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죠? OH-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되는 거야. 맞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몰수.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무슨 점이 된다? 중화점. 그렇지.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지점이 중화점이 된다라는 거죠. 요거까지가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파트에서 대단히 중요한 실험을 진행을 하죠. 뭐냐면 중화적정입니다. 중화적정. 자, 중화적정은 뭐냐면 좀 적어볼게요. 농도를 모르는, 맞죠?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실험에 대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농도를 구하는 실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염기성 용액의 농도를 몰라요. 맞지? 얘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나머지 조건들을 다 알아야 돼. 지금 보면 이게 6개가 다 변수라고 했을 때 얘를 구하고 싶어. 우리의 목표는 이 친구를 구하는 거야. 내가 모르는 어떤 염기성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5개의 조건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겠죠. 맞나? 이 5개의 조건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려면 이 중화적정 실험을 이제 쌤이 하나씩 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게 좀 필요하냐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표준 용액이야. 자, 표준 용액이 뭐냐면 내가 염기성 용액의 몰농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염기성 용액을 가지고 왔어. 근데 이게 농도를 잘 모르겠어. 구하고 싶어. 이 염기성 용액의 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려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반대쪽.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어떤 산성 용액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 용액은 뭐냐면 내가 농도를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산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염기를 알고 있으면 되고 염기를 모른다 그러면은 산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맞나? 산 용액 그 자체를 표준 용액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가 되겠어? 얘를 모르니까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반대쪽에 이제 좌변에 적혀 있는 이 친구의 몰농도, 이 농도를 알고 있는 산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이 용액이 어떤 용액인지도 아니까 가수는 당연히 알겠죠? 내가 뭐 실험에 황산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2가니까 2가 될 거고 실험에 염산을 쓰고 싶다. 그러면 얘는 1가니까 1이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표준 용액이고요. 책에 아마 그대로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 실험 과정에서 필요한 실험 도구를 몇 개 한번 적어줄게. 자, 실험 도구. 실험 도구에는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 삼각 플라스크 있습니다. 그렇죠? 삼각 플라스크. 삼각 플라스크는 뭐 서술하기도 좀 민망한데 용액을 담는 용기죠. 맞나? 용액을 담는 용기고
비커 있겠습니다. 맞나? 비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피펫이랑 뷰렛이 있는데 피펫은 요 차이점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요거 두 개를 좀 잘 비교를 해주셔야 돼. 비교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피펫은 뭐냐면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옮길 때 사용. 되겠나요? 일정한 부피의 용액을 옮길 때 사용하는 것이고 뷰렛은 뭐냐면 뷰렛은 졸리니? 어떻게 적어줄까? 이거는 주기적으로 용액을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뜨릴 때 사용합니다. 되겠나요? 떨어뜨릴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주시고, 자, 쌤이 실험 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떻게 실험 과정을 하냐면 이게 지금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요 책에 나와 있는 186쪽의 그 파란색 네모 박스에 있는 실험을 쌤이 똑같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뭐를 넣냐면 산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같이 넣어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같이 넣습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여러분들 이거는 알다시피 그 뭐냐면 뭐죠? 지시약이지. 지시약이 뭐야? 지시약이라 하면 용액의 액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맞나? 용액의 액상을 판단하기 위해서 액상을 판단하는 도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페놀프탈레인 용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면 빨간색이 되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이 들어가면은 무슨 색이 돼? 염기성일 때 빨간색이 됩니다. 붉은색이 되죠. 맞나? 산성이나 중성에서는 무슨 색이죠? 무색이다. 맞죠? 무색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뭐 두세 방울을 이제 첨가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산은 뭐냐면 내가 농도를 모르는 산이야. 얘는 우리가 농도를 구하고 싶은 산이죠. 농도를 모르는 산이라고 합시다. 모르는 산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산의 농도를 알고 싶어. 이 산의 몰 농도를 알고 싶다라고 합시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을 첨가하면은 지금은 이 용액의 액상이 뭐야? 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무색일 거예요. 맞지? 여기에다가 이제 위에서 뭘 떨어뜨리냐면 요렇게 뷰렛이라는 걸 설치를 하거든요. 뷰렛. 요렇게 생겼어. 뷰렛이. 그리고 요 중간에 이렇게 밸브가 있어가지고 이 밸브의 역할이 뭐냐면은 뷰렛이 일정한 간격으로 용액을 떨어뜨릴 때 사용한다 했잖아. 그렇죠? 이 밸브를 살짝 이렇게 풀면은 용액이 주기적으로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야. 맞죠?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뭐를 채워넣냐면은 염기성 용액을 채워넣죠. 이 안에다가 뭘 채워넣냐면 염기성 용액을 채워넣는 거죠. 염기성 용액. 근데 이 염기성 용액은 여러분들 어떤 거야? 표준 용액이어야겠지? 얘는 표준 용액입니다. 표준 용액.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인 거죠. 알아듣겠나? 이렇게 해놓고 얘를 똑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이 산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염기성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이 산이 점점 중성 쪽으로 다가오겠죠. 맞나? 그리고 중성을 딱 건너는 순간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지시약 때문에 이게 무슨 색으로 확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확 바뀐단 말이야. 맞지? 그때
밸브를 딱 잠궈 놓고 이제 뭐를 체크하냐면 이게 이제 똑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요 정도 차 있는 염기성 용액이 한 이 정도 여기 눈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여기에 이제 눈금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딱 바뀌었다라는 걸 체크를 하고 어때? 요 부피 이 뷰렛에서 이 용액으로 떨어진 부피 이만큼을 측정을 하면은 얘의 농도와 그리고 부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용액의 가수도 알고 있겠죠. 가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농도, 가수, 농도, 부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뭐가 해결되는 거야? 표준 용액에서의 그 수산화이온 OH-이온의 몰수는 완벽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뭔 말인지 알겠나? 이 뷰렛으로 이게 매우 느린 속도로 그렇죠? 똑똑똑 떨어뜨렸을 때 이 산이 중성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색깔이 바뀌면 그때 떨어진 요 양을 여러분들 눈금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은 부피까지 구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되나? 요때 좀 디테일한 지점을 하나 좀 설명을 해줄게요. 책에도 좀 가볍게 되어 있는데 요걸 놓치면 안 돼. 뭐냐면 이 뷰렛을 이 삼각 플라스크에 설치를 할 때 봐봐. 삼각 플라스크에 설치를 할 때 이 상태로 바로 설치를 하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여기까지 차 있는 염기성 용액, 표준 용액을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밸브를 딱 풀었어. 맞지? 그러면 이 처음에는 이 용액이 어디를 가냐면 요 밸브 아래쪽을 먼저 채워요. 맞나? 그 다음에 여기서 똑똑똑똑 떨어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다가 얘가 딱 바뀌었을 때 밸브를 잠그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차 있는 채로 실험이 끝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비어 있었어. 처음에는 여기가 비어 있는 채로 요 눈금을 읽죠. 그런 다음에 밸브를 딱 풀고 얘를 조금씩 떨어뜨려서 이 친구의 중화점을 체크를 딱 해. 그런 다음에 얘 밸브를 딱 잠그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쪽이 채워져 있는 채로 실험이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점이 생겨?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여기서 끝나서 아 이만큼의 부피만큼의 용액이 여기 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오차가 어디서 생겨? 저 아래 있는 거. 여기가 빈 채로 시작을 한 다음에 채워진 채로 끝나니까 실험에 오차가 생긴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할 때는 주의점이 뭐냐면 이 뷰렛 아래쪽을 채운 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채운 채로 이거 여이야 아이야? 채운 채 아인가요? 어인가요? 아이야? 채도 아이죠. 오케이 미안합니다. 채운 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 쌤 그러면 여기를 채운 채로 어떻게 시작합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이 실험을 진행할 때는 삼각 플라스크에 농도를 모르는 산과 농도를 모르는 산 그러니까 얘 M은 미지수야. 미지수 얘는 미지수 얘 몰라요. 대신에 이 산의 부피는 알고 있겠죠. 내가 여기에 담을 만큼 담고 싶은 만큼 담았을 테니까 부피는 알고 있어. 부피는 알고 있고 농도만 몰라. 이 상태에서 얘를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뷰렛을 잘 봐봐. 요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뷰렛이 밸브도 이렇게 있고요. 얘를 삼각 플라스크 쪽에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비커에다가 요렇게 비커에다가 일단은 둬요.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그냥 생비커야.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비커예요. 맞죠? 이 상태에서 염기성 용액을 요렇게 채웠겠죠? 표준 용액을. 맞나? 그런 다음에 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비커에다가 이 밸브를 일단 풀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채워지고 여기서 몇 방울 좀 떨어지겠죠. 맞나? 그러면 여기 몇 방울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얘를 잠궈. 그러면은 딱 잠궜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채로 시작을 하겠어? 채워진 채로 시작하겠죠. 그러면 얘를 채워놓고 이해되겠어? 얘를 채워놓고 어떻게 되냐면 이 비커를 싹 치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삼각 플라스크 맞나? 여기에다 딱 설치를 하면은 실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뷰렛 아래쪽 부분이 어떻게 된 채로 시작을 해? 채워진 채. 그렇지 채워진 채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때 이 실험의 오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맞나? 그러면 여기가 채워진 채로 첫 눈금을 읽고요. 되겠어? 여기가 채워진 채로 첫 눈금을 읽고 밸브를 풀죠? 그러면 여기가 똑똑 떨어지지? 그리고 얘가 어디에 도달해? 중화점에 도달하죠? 그때 얘를 딱 잠그고 어디 눈금을 읽어? 떨어진 양만큼의 눈금을 읽어.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감소한 요 양이 이 안으로 완벽하게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게 이제 보통 내신에서는 이 실험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 부분의 디테일을 좀 살려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뷰렛이라는 실험 장치의 하나의 어떤 단점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놓고 실험을 시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자.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야? 얘야. 얘 몰라요. 산의 몰 농도를 몰라. 내가 이 모르는 농도의 산의 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얘 빼고 다 알아야 돼. 자, 보자. 다 알 수 있는 한번 봅시다. 얘 뭐야? 이게 산이 농도를 모르지 이게 황산인지 염산인지 알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가수 안 해요.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내가 내 마음대로, 맞죠? 내 임의대로 일정한 부피를 옮기면 당연히 산의 부피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맞죠? 그러면 요거 알고 요거 안 해요. 요거만 모르는 거야 지금. 맞죠? 그 다음에 염기 쪽은 다 알아볼까?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는 염기 용액이 뭐 NaOH, 수산화 나트륨인지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인지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수 알고 있고, 맞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요 용액은 표준 용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 용액인 거야. 그렇죠? 그럼 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위는 어떻게 구한다? 첫 시작의 눈금에서 실험이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 딱 잠궜을 때 이 끝나는 눈금을 읽고 요 눈금에서 요 눈금의 차만큼, 맞나? 이 간격만큼 이 안으로 들어갔다 해석이 되니까 부피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얘 빼고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산성용액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이때 쌤이 한 가지 좀 꿀팁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처음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해요. 보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주냐면 쌤이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농도를 모르는 산이야. 농도를 모르는 산 뭐 HCl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아니다. 이가산으로 해보자. H2SO4 황산이야. 황산을 농도를 몰라요. 그래서 부피를 쌤이 그냥 내 맘대로 정해볼게. 얘를 100ml를 여기 삼각 플라스크 안에 넣었다라고 칠게요. 괜찮나? 100ml를 넣었어. 그 다음에 요 뷰렛에다가 표준 용액으로 뭘 쓸 거냐면은 표준 용액은 일가연비로 한번 해보자. 수산화 나트륨을 얘는 표준 용액이니까 농도를 알고 있어요. 얘 몰 농도가 몇 몰 농도라고 해볼까?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몇 몰 농도라고 해볼까? 5몰 농도? 오케이, 5몰 농도라고 합시다. 5몰 농도를 요 눈금을 이요? 200ml 눈금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끝난 지점을 얼마로 해볼까? 30? 왜 이렇게 애매해? 40, 50 50ml에서 딱 끝났다라고 해봅시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해석되잖아. 200ml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화점에 딱 도달해서 밸브를 잠궜더니 50ml 눈금에서 끝났다라는 거는 이 안으로 몇 ml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들어간 거예요? 150이 들어간 거지. 맞나? 그럼 여기가 이제 150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죠. 맞아? 황산이니까 가수는 2. 그 다음에 몰 농도는 몰라. 이건 미지수.
그 다음에 부피는 이제 몰농도의 정의가 리터분의 몰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요 리터를 약분시키려면 이게 100ml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얼마로 넣어줘야 돼 여기에? 0.1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좌측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0.2m이 되겠네. 맞나? 그 다음에 우변은요. 자, 표준용의 가수 얼마? 1. 몰농도 5. 얘 어떻게 적어 넣어야 돼? 0.15로 넣어야 되지. 그러면은 5 곱하기 0.15 이렇게 계산된단 말이야. 맞죠?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소수점 계산이 이제 되거든요. 맞나? 근데 쌤이 하나 팁을 드려볼게요. 이제 정석적으로는 몰농도의 정의가 리터분의 몰이기 때문에 얘를 리터로 넣는 게 맞아요. 이건 맞아. 근데 어차피 얘랑 얘를 비교할 거잖아. 맞지? 다시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리터로 안 넣고 미리리터로 이 숫자 어디 있어? 100을 그대로 대입한다라고 생각을 해. 맞죠? 그러면 얘를 리터로 안 넣고 그냥 미리리터인 채로 대입을 했으면 얘도 그 룰에 맞춰서 미리리터인 채로 대입을 하면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죠. 그러면 소수점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나중에 이제 시험 이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갈 때는 이거를 괜히 리터로 바꿔서 풀면은 좀 계산이 더러워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건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얘 미리리터로 곱하고 얘 미리리터로 곱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이제 어떤 문제는 이런 거지. 요걸 안 써. 요거 한쪽만 딱 쓰는 거야. 한쪽을 딱 써서 여기서 나오는 수소 이온의 몰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맞죠? 이거는 뭐야? 이 수소 이온의 절대적인 수치를 구하라라는 문제니까 여기에 미리리터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어떤 산과 염기를 비교할 때는 미리리터로 곱해서 숫자를 비교해도 상관없다. 상대값을 구할 때는. 근데 한쪽에서만 절대값, 그러니까 어떤 수소이온의 절대적인 수치를 구할 때는 여기에 미리리터를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알아들었어요? 자, 요게 이제 중화적정 실험에 관한 얘기야. 맞지? 중화적정은 농도를 모르는 하나의 용액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들을 다 실험을 통해서 고정시키는 실험이 중화적정이고요. 자, 요거 관련해서 쌤이 한 문제 좀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뒤로 가서 한번 보자. 쉬운 걸로 좀 해볼게요. 190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자. 190쪽에 2번 문제. 이거 유리마 이해되니? 지금 여기 채운다라는 것도 이해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 살짝 윗부분만 지우고 페이지 190쪽에 2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보시면 다음은 식초 속 아세트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해서 지금 쌤이 그림을 그래도 좀 그려드릴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뭘 넣었냐면 식초랑 지시약 X. 여기서 뭐 지시약 X는 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나? 자, 실험 과정을 보면은 식초 20ml를 농도를 모르죠. 예, 농도는 몰라. 20ml 삼각 플라스틱에 넣고 지시약 두세 방울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를 설치했냐면 뷰렛을 이렇게 설치를 했죠. 뷰렛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표준 용액이죠. 어떤 표준 용액을 썼냐면 1몰 농도 NaOH 수상한 나트륨을 넣고 붉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넣어준다라고 했어. 이게 조금 난이도 있게 나오면은 시작 농금과 나중 농금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보통을 하는데 여기서는 딱 부피를 정해줬죠. 실험 결과 넣어준 NaOH의 부피가 얼마래?
5ml를 넣어줬다라고 실험에서 아예 언급을 해줬죠. 그렇지? 이게 나중에는 시장농급, 나중농급으로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바로 그냥 계산식 적어주면 돼. NMV는 NMV야. 자, 채워볼까? 식초는 아세트산은 CH3COOH이기 때문에 맞죠? 얘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얘 몇 가산이었죠? 일가산이야. CH3COO 마이너스 이온과 H 플러스 이온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일가산이기 때문에 여기가 1로 채워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 친구의 농도를 모르니까 이제 미지수 M이라고 두고 맞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20ml를 0.02로 넣을 필요가 있어 없어? 이 수점으로 들어가면 이게 얘는 0.02가 되고 얘는 5ml이기 때문에 0.005가 된단 말이야. 맞지? 그 계산이 굉장히 좀 더러워져요. 소수점이 더럽게 나와. 그러면 얘를 그냥 20으로 넣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 얘 몇가 염기? 1가 염기. 그리고 몰농도도 1몰 농도. 맞지? 부피는 얘를 밀리리터로 넣었기 때문에 얘도 그냥 밀리리터로 넣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 20m은 5가 되겠네. 맞나? 그러면 m은 얼마? 4분의 1 내지는 0.25 몰농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왔나? 그러면 이 아세트산, 그러니까 이 식초 용액은 0.25 몰농도였구나. 이렇게 중화적정 실험으로 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알아들었습니까? 자, 보기 보자. 기억. 지시약 X로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적절하다. 맞겠죠? 딱 뭐 너무 이 샘 실험이랑 거의 적절하죠. 니은. 기억은 피펫이다. 이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피펫은 옮길 때 사용하는 거야. 여기서 이게 혹시 학교에 써봤나? 이 뒤쪽에 이제 스포이드 맨키로 이제 고무가 달려 있거든요. 쭉 해서 이렇게 빨아 당겨. 다른 데 이렇게 꾹 누르면 옮기는 데 사용하는 게 피펫이에요. 맞지? 그려줄까? 피펫?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이 피펫이라는 실험 기구가 좀 전문화돼서 여기가 고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버튼 보면은 뒤에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돌리는 게 돼 있어요. 이거를 뭐 내가 한 5mm 정도만 옮기고 싶다면 5에 맞추면 되고 10mm 정도만 옮기고 싶다면 10mm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팁이라는 게 있거든. 피펫 팁이라는 게 있는데 팁을 요 앞에다 이렇게 꽂아서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용액을 옮길 때 요거를 용액에 담가 놓고 내가 한 5mm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5mm에 딱 맞춰 놓고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에 5mm에 쫙 빨리 올라가. 맞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른 용액에다 옮길 때 다시 누르면 용액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팁은 1회용이야. 한번 쓰고 나면 버립니다. 되겠나? 요게 이제 피펫 옮길 때 쓰는 거. 뷰렛은 아까 뭐였어? 요거지. 어떤 용액을 이렇게 채워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똑똑똑똑 떨어뜨릴 때 사용하는 게 뷰렛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가늘고요. 뷰렛은. 그리고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 이거 뭐죠? 밸브가 달려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이게 풀면 떨어지고 잠그면 멈추는 거야. 맞지? 이 용도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기억은 피펫이 아니고 뭐야? 뷰렛입니다. 맞나? 니은은 틀렸고. 디귿. 식초의 몰농도는 아까 구했지? 0.2몰 농도, 0.25몰 농도 되겠나? 답 몇 번? 3번입니다. 요거 알아들었나? 예. 좋습니다. 자, 얘들아 지금 조금 쉬었다가 쌤이 문제 번호 좀 적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4번. 그다음에 8번. 그다음에 혹시 이거 실전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좀 어려우면은 안 해도 돼. 193쪽에 조합하는 문제도 한번 해보자. 5번.
3번, 5번. 요렇게 세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죠? 조금만 쉬었다가 요렇게 문제 좀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푸는 걸 보고 내가 생각 못한 거를 스스로 좀 피드백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아세트산 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뭐야? CH3COOH의 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몰농도가 미지수인 거야. 그러면 나머지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지? 자, 볼게. X 몰농도라고 해서 얘의 농도를 X라는 미지수로 문제에서 설정을 해줬어. 맞지? X 몰농도 CH3COOH를 10ml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가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증류수를 섞어서 몇 ml로 만들었대? 50ml로 만들었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쉽게 봐보자. 소금물이 있어. 소금물 10%짜리예요. 짜요. 맞죠? 요리에 이거 쓰면 짤 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짜면 뭐 넣죠? 뭐라고? 그치. 요리 혹시, 요리 전문가신가요?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도 들었어. 소금 넣어서 짜면은 이제 설탕으로 잡는다는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그치? 소금물이 짜면 보통 우리 물 넣습니다.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소금물 10%짜리가 10ml가 있다라고 치자. 맞죠? 이게 짜.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40ml를 추가했어. 맞죠? 그러면 이게 총 몇 ml가 되죠? 물은 뭐 농도가 없으니까 0%라고 합시다. 총 50ml짜리 소금물이 될 겁니다. 맞나?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이게 생각을 해봐. 소금물이라는 거는 비커에 이 물에 소금이 매우 고르게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이쪽 소금물은 짜고 요쪽 소금물은 싱겁고 요쪽은 뭐 덜 짜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전체가 골고루 10%의 농도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를 10ml짜리를 여기에다 물 40ml를 넣어서 50ml로 만들면은 뭐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 10% 이거는 이제 부피이기 때문에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해야 돼서 요 계산은 좀 빡세긴 하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게 지금 몇 배 희석됐죠? 5배 됐지. 그러면 10%짜리 소금물이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2%가 되지. 5분의 1배. 맞나? 그러니까 10ml짜리가 50ml가 되면 10배가 된 거잖아. 부피가. 맞지? 5배가 된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 농도 자체는 5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면 편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딱 그 얘기예요. 어떤 몰농도, X 몰농도짜리 이 아세트산 10ml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넣어서 50ml로 만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10ml에다가 증류수 40ml를 섞어야지 50ml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다음에 나 조건 뭐라 돼 있어? 나 조건. 가에서 만든 용액을 다시 10ml를 이제 뭘 이용하냐면 피펫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 담았대? 삼각 플라스크에 담았대요. 맞나? 삼각 플라스크에 담았어. 그리고 여기다가 뭘 추가했냐면 지시약인 페노프탈레인 용액. 맞나? 지시약을 2-3방울을 떨어뜨렸대. 그렇죠? 지시약은 부피는 고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다 보면은 여기에 붉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중화점이야.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뭘 했대? 0.2몰 농도 수산화나트륨을
25ml 넣어줬다라는 거 아니야. 맞죠? 뭘 구하래? X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적어줄게. NMV는 NMV를 그대로 적어줘. 얘가 이제 산이고 얘가 이제 염기야. 됐지? 이 값이 X예요. 얘는 얼마야? 아세트산 몇 가산? 1가산. 그치? 부피는 일단 모르겠어. 막 희석도 하고 거기에서 일부를 추출하고 했단 말이야. 맞죠? 모르겠어. 일단은 넘어가자. 요쪽 식 갑니다. 얘 몇 가 염기? 1가 염기 맞나? 몰롱도 0.25. 그렇지. 그 다음에 약간 센스 있게 가자. 0.025로 넣을까? 그냥 25로 넣자. 알겠지? 왜요? 0.025로 했나요? 25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이제 그냥 밀리리터로 넣어주면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까다롭게 이제 배치를 시켜 놓은 거예요. 자, 천천히 가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네. 여기 0.2라 적었네. 이거 누가 적었죠? 헌주야. 이거 0.25로 적으면 어떡해요. 0.2예요. 알았죠? 통합각 수업 4시로 해야겠다. 자, 요렇게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밀리리터로 그냥 넣는다. 알았지? 자, 요렇게 하고 이제 요걸 이제 구해 볼게요. 자, 설명해 볼게요. 자, X 몰롱도 요렇게 있어. X 몰롱도 수산나트륨 10ml예요. 근데 이거를 농도를 희석을 한 거죠. 여기다가 맹물이야, 맹물. 맹물 40ml를 더 넣었대. 그치? 40ml를 더 넣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총 50ml가 됐어. 이게 지금 총 50ml가 된 거야. 맞나? 그쵸? 그러면은 생각해봐. 소금물도 그렇고 설탕물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이제 맹물을 넣어서 넣으면 여기에 있던 소금이 이쪽까지 골고루 퍼지겠죠. 그러면 농도가 당연히 진해져 희석되는 거예요. 맞나? 몇 배 희석됐어 지금? 5배 희석된 거야. 맞지? 그 중에서 이 50ml 중에서 몇 ml를 추출했다라는 거지? 가용액의 10ml를 추출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러면 50ml에 10ml를 추출했으니까 몇 분의 몇을 가져간 거죠? 5분의 1을 추출한 거예요. 맞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보자. 50ml에서 10ml를 추출한 거면 좀 단순하게 가볼까? 10ml에서는 몇 ml가 추출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2ml가 추출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다시 말하지만 요게 이 상태에서 맹물을 더 넣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소금이 골고루 퍼지는 거야. 맞지? 그 중에서 50ml 중에서 10ml 추출한 건 5분의 1 추출했으니까 10ml에서는 2ml 추출한 거랑 똑같은 효과라는 걸 이해하시겠어요? 되겠지?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X 몰롱도 아세트산 용액 2ml를 추출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알아들었나? 되겠죠. 10ml를 50ml로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10ml를 추출한 거니까 이 10ml 입장에서는 2ml를 추출한 거구나. 이렇게 수학적으로 용액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아들었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얼마다? 2ml라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계산식은 어떻게 되느냐? 2x는 이게 얼마니? 이게 5분의 1인가? 5네요. 맞죠? 5 이렇게 되네. x 얼마? 2분의 5가 되는 2.5가 되겠습니다. 답 몇 번? 4번이야. 이거 쌤 설명 이해되겠어요? 괜찮지? 유연이 됐나? 좋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8번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문제가 이제 희석이라는 걸 이해하셨을 텐데 8번은 문제에서 대놓고 뭘 하고 있죠? 10분의 1로 물킨 식초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맞죠?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요거 지우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식이 이거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NMV는 NMV야. 8번. 자, 문제 한번 적어봅시다. 다음은 25도씨에서 10분의 1로 희석시킨, 뭐 물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석시킨 식초 20ml가 있대요. 맞나? 속 아세트산 CH3COOH의 농도를 알아내기 위해 중화 적정을 할 때 넣어준 NaOH의 자료이다. 자, 자료가 굉장히 단순화해서 나와 있죠. NaH 농도 얼마래? 0.02몰 농도 되어 있고 중화점까지 넣어준 부피는 NaOH 수산나트륨 부피는 30ml라고 되어 있다. 맞죠? 이때 구하라는 게 뭐냐면 아세트산의 뭘 구하래? 퍼센트 농도를 구하시오 돼 있죠. 맞나? 퍼센트 농도. 그러면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자, 봐봐. NMV는 NMV라는 식에서 구해지는 몰 농도, 이 농도는 몰 농도야.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몰 농도를 뭘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퍼센트 농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맞나? 그러면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필요한 정보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내야 되는데 자, 괄호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식초의 밀도는 얼마라고 되어 있지? 식초의 밀도는 dg/ml 이렇게 되어 있고 맞나?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몰 질량, 그러니까 아세트산의 몰 질량이라는 것은 그 화학식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지? 화학식량은 얼마로 되어 있어? 60이라고 되어 있다. 맞죠?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쉽게 가자. NMV는 NMV고 얘를 몰라. 지금 이 친구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채워볼게.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몇 가산? 1가산. 맞죠? 부피 지금 몇 미리 썼어? 20ml 썼죠. 20ml 썼어. 맞나? 그 다음에 염기, 표준용액 수산화나트륨은 이거 얘 몇 가 염기? 1가 염기. 맞나? 몰농도 얼마? 0.02 몰농도. 맞나? 그 다음에 부피 얼마? 30ml. 얘도 밀리리터로 곱하고 얘도 밀리리터로 곱했으니까 상관없어요. 맞지? 자, 그러면 요 친구를 아까 뭐 X로 했으니까 요것도 그냥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요? 20X는 얼마야? 0.6인가? 맞나요? 그러면 X는 몇 몰 농도 나와? 20분의 0.6. 0.03이야? 0.03 맞나요? 맞죠? 0.03몰 나오는 거지. 맞나? 맞지? 쌤 지금 암산이 안 되네. 100분의 3이다. 맞지? 맞네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10분의 1로 희석시킨 친구의 농도잖아요. 맞죠? 그러면 원래 식초는 몇 몰 농도였다는 뜻이야? 원래 식초. 그렇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맞나? 원래 식초는 0.3몰 농도였다라는 거야. 이거를 10분의 1로 희석시켜서 실험에 사용한 부피가 20ml니까 이 몰 농도는 10분의 1로 희석된 몰 농도라는 뜻이죠. 맞나? 그러면 원래 식초는 0.3몰 농도 되는 거 이해했어요?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왔죠?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식초의 몰 농도 구했고요. 자, 몰 농도의 정의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었냐면은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였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퍼센트 농도의 정의 뭐야? 용액의 질량분의 맞나? 용질의 질량 그다음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가보자.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필요한 거는 용액의 뭐예요? 밀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야 돼, 곱해야 돼? 잘 생각해봐요. 부피에서 질량으로 가야 되잖아, 맞지? 부피에서 어떤 처리를 해줘야 질량이 떨어지냐면 부피분의 질량을 곱해야지 이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곱해줘야 되는 거야, 맞죠? 용액의 밀도를 곱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에서 용질의 질량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기억나? 그렇지. 몰수에서 질량으로 가는 방법 뭐죠? 곱하기 화학식량이야. 맞지? 기억을 해야 돼. 화학식량이에요. 맞죠? 누구의 화학식량? 용질의 화학식량을 곱하면 된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딱 용액의 밀도랑 용질의 화학식량이 딱 나와 있죠. 맞지?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0.3몰 농도라는 거는 0.3몰이래. 어디에? 1리터에 0.3몰이 녹아 있다는 뜻이야. 맞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식초의 밀도가 dg per 밀리리터잖아. 맞지? 요거는 단위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얘처럼 밀리리터 양쪽에 곱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이 밀도를 여기에 곱해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를 밀리리터랑 리터가 약분되진 않을 거 아니야. 맞죠? 이 리터를 뭐 여러분들 밀리리터로 한번 바꿔볼까? 1리터가 몇 밀이에요? 그렇지. 그럼 얘가 1000밀이야. 맞죠? 그러면 1000밀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되냐면 식초의 밀도 얼마야? dg per 밀리리터를 곱해주면 이게 단위 약분이라고 합니다. 밀리리터가 약분되죠. 맞나? 그러면 이게 지금 몇 g이 되는 거야? 1000dg 되는 거 맞아? 1000dg이 되는 거야. 되겠어? 이게 뭐냐? 식초의 질량이 되는 거죠. 알아듣겠어? 여기까지 따라왔나? 따라왔어? 그 다음에 0.3몰 농도에다가 용질의 화학식량,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60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아세트산의 질량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어떻게 돼? 60 곱하면 어떻게 되죠? 18 되나? 18 나오네요. 18g 되겠죠. 맞나?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줘야 돼? 그렇지.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그람도 단위 약분이 됩니다. 맞죠? 이런 걸 단위 약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100이랑 1000만 약분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 답은 얘는 10d분의 18%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나? 10d분의 18%. 약분하면 5d분의 9%. 요게 답이 됩니다. 요렇게 푸는 거야. 이해했어? 어렵죠? 이해되나? 수연아 이해되나? 석준아 이거 괜찮나요? 준서야 재호가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윤성아 되겠니? 좋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지금 쌤이 좀 풀만한 문제들, 그러니까 풀만한 게 아니고 난이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뒤로 넘어가서 3, 5, 12번 문제 중에서 3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요. 바로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제 한번 보자. 193쪽에 5. 자, 5번은 이제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표를 보면은 가, 나, 다 세 가지 용액을 어떻게 됐냐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부피를 다르게 하여서 섞어놨어. 60ml, 10ml, 30ml, 20ml, 그 다음에 50ml, 50ml 이렇게 섞어놨죠. 그리고 여기 제공된 정보가 뭐냐면 전체
음이온의 양이라고 되어 있어. 맞나? 음이온의 양이 몰수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냐면 2n몰, 2n몰, x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걸로 설명을 옳은 대로 보시오. 자, 갑니다.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얘 몇 가산이죠? 1가산. 얘 몇 가염기야? 1가염기입니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여러분들 모든 이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쌤이 언급했던 게 뭐냐면 모든 용액은 뭐라고?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괜찮아? 따라왔지? 중성이라는 것은 음전하와 양전하의 개수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잘 판단해봐. 여기서 나오는 전하라고 하면은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1가 플러스와 1가 마이너스밖에 안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맞나?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전체 음이온의 양이 2n이라는 것은 양이온의 양도 몇 n이란 뜻이야? 2n이어야 되겠지.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알아들었어? 얘도 양이온 양 얼마? 2n이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좀 단순하게 가자. 그냥 농도는 몰라요. 근데 얘 양과 얘 양을 봤을 때 산성일 확률이 클까? 염기성일 확률이 클까? 농도가 얘가 뭐 압도적으로 크지 않은 이상 얘 농도가 좀 많이 앞서니까 산성일 가능성이 그래도 크겠죠. 그럼 얘를 산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나? 이해됐어? 자, 그러면 산성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친구는 들어있는 이온이 뭐가 될까? 일단 구경꾼 이온 다 적어볼까? 얘랑 얘 섞으면 구경꾼 이온 뭐 있죠? Cl-랑 Na 플러스 있고 맞나? 그리고 우리가 산성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H가 남아, OH가 남아. 그렇지, H가 남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지금 전체 음이온 양이 2n이라 했잖아. 맞지? 딱 봤을 때 음이온이 누구밖에 없어요. 얘가 2n으로 확정이 되겠죠. 따라왔니? 이 친구가 2n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구경꾼 이온이 2n이라는 뜻은 얘 10ml에는 NaOH가 몇 몰 녹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2n몰 녹아있다는 뜻 되는 거 맞아? 그래, 얘가 2n몰 녹아있어야 잠깐만. Cl-구나. 쏘리. 이 Cl- 여기 있죠? Cl- 얘가 어떻게 돼야 돼? 2n몰 나온다는 뜻은 HCl이 60ml에 몇 n 녹아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2n 녹아있다는 뜻 되는 거 이해되겠어? 그래야 H 플러스 2n, Cl- 2n 나오니까. 맞지? 구경꾼 이온 2n 나오는 거야. 따라왔어요? 응. 자, 그러면은 30ml 안에는 몇 n 녹아있는 게 되는 거지? n이 되겠네. 오케이. 50ml 안에는? 애매하네. 맞죠? 3분의 5n인가? 3분의 5n. 맞죠? 이렇게 적읍시다.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적어볼게요. 나는 우리 알 수 있어. Cl- 몇 n 나와요? 30ml에 얘가 n만큼 녹아있다며. 그러면 Cl- 몇 n 나와? n 나오죠. 근데 문제에서 전체 음이온 양이 얼마래? 2n이래. Cl- 몇 n이야? n이지.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부족해. 꽉 찼어. 부족해요. 그럼 누굴로 채워야 돼? 여기 음이온 이제 누구 남았어? 그렇지.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OH-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따라왔나? 그러면 이제 뭐 구경꾼 이온은 당연히 적어주시고 얘가 n만큼 녹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얘 n이고 얘 n이니까 얘 몇 n? 2n이죠? 됐나? Na 플러스 2n이구나. 자, 갑니다. NaOH 20ml에는 Na 플러스가 2n 녹아있으니까 요거 20ml에 몇 n? 2n 되는 거 괜찮나요?
얘가 20mm에 2N 있어야 Na 플러스가 2N 나오는 거니까. 그치?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10mm에 몇 N? N. 50mm에 몇 N? 5N. 요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럼 끝난 거죠. 쌤,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해볼까? 자, 여기 Na 플러스 몇 N 나와? N 나오죠? 자, H2N 나오고 OHN 나오면은 물이 얼만큼 만들어져? N만큼 만들어지고 H 플러스가 얼만큼 남아? N 남는 거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되겠어? 그 다음에 요것도 전기적으로 중성됐고 이제 다만 해석하면 돼. 다 이제 한번 판단해보자. 구경꾼 이온은 적어주고 자, Cl- 몇 N 나와? 3분의 5N 나오죠. 맞나? Na 플러스 몇 N 나와? 5N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H 플러스 3분의 5N 나오고 OH 마이너스 5N 나오면은 얘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한계 반응물이 될 거야. 맞지? 얘가 먼저 고갈되겠죠. 수소이온 3분의 5N만큼 물이 만들어지고 얘가 몇 N 남지? 암산되나? 3분의 10N 남나요? 누가 3분의 10N 남아? OH 마이너스가 3분의 10N이 남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X상 결정하면 얘 무슨 성? 염기성. 맞아요. 얘 무슨 성? OH 마이너스 남으니까 염기성 되는 거야. 이해했죠? 이렇게 되고 자, 이 X 얼마? 지금 음이온이 얘랑 얘잖아. 맞죠? 더하면 얼마야? 5N 되겠네. X는 5N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요렇게 푸는 거예요. 맞지? 할만하지 않나? 요렇게 풀면 돼요.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자. 5번. 기억. 가는 산성이다. 맞죠? 우리가 처음에 이걸 산성으로 가정하고 들어갔더니 딱 맞아 떨어졌어. 그렇지? 맞고. 니은. X는 5N이다. 맞아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디귿. 혼합용액 나에 들어있는 전체 양이온은 2N몰이다. 뭐 너무 당연하죠. 전체 음이온이 2N몰이면 전체 양이온도 2N몰이 되는 거야. 맞지? 요것도 맞습니다.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걸 알려줄게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얘 일가산이고 얘 일가염기니까 문제가 좀 쉽게 풀린 거야. 맞지? 자, 이 가정을 좀 해볼게요. 이 친구가 일가산이 아니라 H2SO4라고 하는 이가산이라고 한번 해보잔 말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온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H 플러스도 있지만 뭐도 있어? SO4 이가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음전하량과 양전하량은 같은 게 맞아요. 근데 음이온과 양이온 수가 같냐라고 하면은 이건 또 아닙니다. 알았죠? 얘가 같으려면 전부 1가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봐. SO4 2가 마이너스가 3몰 있대. 맞아? 그러면 음전하량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3만큼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면 얘 여기서 나오는 양이온을 Na 플러스 요걸로 합시다. 얘가 몇 몰 있어야 돼? 6몰 있어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야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음전하량과 양전하량은 항상 같아요. 맞지? 근데 이온 수는 3몰이고 양 이온 수는 6몰 아니야? 그쵸?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조금 더 수학적으로 더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 그거는 다음에 더 해봅시다. 알았죠? 이제 계약하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게요. 요것도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해보고 보통 이제 평범한 문제들은 일가산, 일가염기로 나올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겠죠. 일가산, 일가염기만 나올 때는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다. 알아들었나?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쌤 12번까지는 좀 풀고 싶었는데, 자, 요거 얘들아, 일단은 그 진도는 다 나가긴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쌤이 하나 못했다기보다는 미루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그 평형 파트에서 압력이랑 온도에 따른 평형점 이동 있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고 화학은 한 바퀴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러고 계약하고 나서는 완자랑 기출픽으로 내신 준비를 좀 할 겁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고 오늘 화학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생물 하겠습니다.